이렇게라도 드셔야겠네요. 빨간 김치 국물이 강봉식의 머리 위로 쏟아졌고 국물은 그의 회색 점퍼를 적시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본 시장 사람들이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주인공 할아버지 강봉식은 그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았고 김치 국물에 젖은 채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오히려 더욱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지만 그것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강봉식이 고개를 들어 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지금 사과하시죠.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서진파 박철수와 그의 부하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라고?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사과하라고? 하지만 주인공 할아버지 강봉식의 눈빛을 본 순간 박철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눈에는 평범한 노인의 것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특전사 출신의 강봉식 할아버지의 특별한 사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매일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서울 성북구 하월시장의 오후 2시 구름 낀 하늘 아래 좁은 골목길에는 생선 비린내와 김치 냄새가 뒤섞여 흘러다닙니다. 시장 한복판에 자리한 작은 국밥집 정든집에서는 오늘도 변함없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은 한 노인이 조용히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강봉식, 올해 76살인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이곳을 찾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메뉴를 주문합니다. 허름한 회색 점퍼와 낡은 청바지, 그리고 색이 바랜 운동화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국밥 한 그릇이시죠? 국밥집 사장 김순자가 익숙한 듯 물어봅니다. 강봉식은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루 종일 몇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김순자는 뜨거운 국밥을 그 앞에 놓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해왔지만 강봉식처럼 신비로운 사람도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그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그녀가 아는 건 고작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예전에 경찰이었다던데요. 아니면 공무원이었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요. 다른 할아버지들처럼 떠들썩하지도 않고 술도 안 마시시고 항상 책만 읽으세요. 김순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강봉식은 국밥을 먹는 동안에도 작은 책 한 권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쟁과 평화였습니다. 페이지 모서리가 닳아 해질 정도로 여러 번 읽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강봉식의 시선이 책에서 벗어나 자꾸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목에 걸린 작은 군번줄이었습니다. 세월에 검게 변색된 금속 태그 위로 깊게 패인 흉터가 드러나 보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 흉터에 대해서도 나름의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교통사고라고 했고 어떤 이는 화재 사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것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참 안쓰럽죠. 혼자 계시는 것 같은데. 옆 테이블에 앉은 중년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들이 있었다던데 사고로 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사시나 봐요. 강봉식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국밥 국물에 잠긴 숟가락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군번줄을 만지작거리는 손가락 끝에서만 그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그런 강봉식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일 이곳을 찾아오지만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 그가 얼마나 외로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김치가 특히 맛있어요. 더 드세요. 김순자가 김치 접시를 하나 더 가져다 놓았습니다. 강봉식은 고맙다는 인사를 작은 목소리로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 가자 시장은 점점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어머니 손을 잡고 지나다니고 저녁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이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 강봉식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우는 데는 정확히 30분이 걸렸습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은 마치 정해진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나서야 그는 책을 덮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서는 문 앞에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시장의 평범한 오후 풍경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강봉식이 국밥집을 나서자 김순자는 그가 앉았던 자리를 치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분 뭔가 특별해.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니야. 강봉식이 국밥집을 나선 지 불과 10분 후 시장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3대가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의 모습은 이곳 평범한 시장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그들의 걸음걸이에서는 위압적인 기운이 풍겨났습니다. 서진파에서 나왔습니다. 선두에 서 있던 남자가 시장 상인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철수 서진파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목소리도 우렁찼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주 점포당 5만 원씩 관리비를 내주셔야 합니다. 안전한 영업을 위해서죠.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고 누군가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감히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진파가 어떤 조직인지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순자는 국밥집 문 앞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넘게 이곳에서 장사를 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일가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만지작거렸고 정육점 아저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박철수가 시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협박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무겁게 시장을 감쌌습니다. 바로 그때 구석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강봉식이 시장 안쪽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뭐야? 박철수 뒤에 서 있던 부하 중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강봉식은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국밥집 앞을 지나 시장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야, 할아버지. 박철수가 강봉식을 불렀습니다. 강봉식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잔잔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시네요? 매너가 없으시네. 박철수가 비아냥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관리를 받아야 해요. 할아버지도 뭔가 하고 계시죠? 국밥집에서 매일 밥 얻어먹고 강봉식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손이 목에 걸린 군번줄을 살짝 만졌습니다. 아주 작은 동작이었지만 왠지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말 안 하시네. 그럼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야겠네. 박철수가 국밥집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국밥집 사장님, 이 할아버지 밥값도 제대로 안 내고 얻어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장님이 대신 내셔야겠네요. 김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어르신은 항상 정당하게 계산하고 가세요. 그래요? 그럼 확인해 볼까요? 박철수가 김치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빨간 김치 국물이 그 안에서 찰랑거렸습니다. 상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하며 더욱 긴장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김치 좀 드셔보세요. 맛있나 안 맛있나? 강봉식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박철수의 얼굴을 차분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깊은 슬픔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답 안 하시네. 박철수가 김치 국물이 든 그릇을 강봉식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이렇게라도 드셔야겠네요. 빨간 김치 국물이 강봉식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국물은 그의 회색 점퍼를 적시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순자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강봉식은 그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김치 국물에 젖은 채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오히려 더욱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강봉식이 고개를 들어 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지금 사과하시죠.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박철수와 그의 부하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라고?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사과하라고? 하지만 강봉식의 눈빛을 본 순간 박철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눈에는 평범한 노인의 것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철수와 그의 부하들이 시장을 떠난 후 강봉식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치 국물에 젖은 옷을 털어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상인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수건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뭔가 했어야 했는데. 강봉식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강봉식은 시장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끝에는 오래된 공중전화 부스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빨간 페인트가 벗겨지고 유리창에는 금이 가 있었지만 여전히 작동하는 전화였습니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번호를 수천 번 눌러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본부입니다. 강봉식의 목소리가 순간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온화한 톤과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정확한 발음이었습니다. 코드명 유령 수복 작전 재개를 요청합니다. 전화 너머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상대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확인 코드를 말씀해 주십시오.
알파 마이너스 세븐 마이너스 찰리 마이너스 나인 마이너스 제로 마이너스 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교관님, 정말 교관님이십니까? 상대방의 목소리에서 놀라움과 경외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21년 전 실종 신고 이후 소식이 끊어졌는데 살아계셨습니까? 강봉식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어 있었죠. 무슨 말씀이신지. 대상은 서진파입니다. 현재 하월시장 일대에서 활동 중이며 무고한 시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강봉식의 목소리에서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군사보고서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작전 시간은 정확히 180분 후입니다. 오후 9시에 시작합니다. 교관님,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지원 부대를 필요하면 요청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보 수집이 우선입니다. 강봉식이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상대방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교관님, 그런데 서진파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하세요. 서진파 두목 서진의 본명은 이민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 군 출신입니다. 강봉식의 손이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어느 부대 출신입니까? 특전사 출신입니다. 구체적인 소속은 확인 중입니다. 강봉식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흐릿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민호라는 이름이 왜인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계속하세요. 그리고 강봉식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실종 작전 관련 자료도 다시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교관님. 전화를 끊고 나서 강봉식은 공중전화 부스에 기대섰습니다. 목에 걸린 군번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금속 태그 위에 새겨진 글자들이 세월의 때로 희미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대령 강봉식. 그는 잊으려 했던 과거를 다시 꺼내 들어야 했습니다. 21년 전 그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명예로운 군 경력, 동료들의 존경, 그리고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비밀 작전 중에 아들이 실종되었고 그 후 강봉식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그를 죽은 사람으로 여겼고 그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강봉식은 공중전화 부스에서 나와 시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머니들이 장을 보고 할아버지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그는 다시 과거의 자신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교관님, 추가 정보입니다. 서진파 두목 이민호 97년 특전사 타령. 당시 작전명 코드 블루 관련자로 확인됩니다. 강봉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코드 블루. 그 작전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민호. 젊고 똑똑했던 부하. 그리고 배신자. 강봉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직 소탕이 아니었습니다. 21년 전에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완결편이었습니다. 오후 6시. 작전 시작까지 정확히 3시간이 남았습니다. 강봉식은 시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건물 3층에 위치한 이 방은 그가 21년간 몸을 숨기며 살아온 은신처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독거노인의 주거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방 한쪽 벽에 설치된 오래된 철제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5개의 서랍 중 맨 아래쪽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앨범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검게 변한 가죽 표지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펼쳤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25살의 강봉식. 당시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옆에는 더 어린 남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군복을 입고 있지만 계급장이 달랐습니다. 아들 강민수. 사진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이름을 보며 강봉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따라 군에 입대했고 특전사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시절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더 많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훈련소에서 찍은 단체 사진, 작전 완료 후 동료들과 함께한 기념사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별한 사진 하나가 있었습니다. 97년 코드 블루 작전 직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강봉식, 강민수, 그리고 또 다른 젊은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 남자가 바로 이민호였습니다. 믿었는데. 강봉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시 이민호는 가장 신뢰하는 부하 중 하나였습니다. 똑똑하고 용감했으며 무엇보다 동료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전 당일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적의 매복에 걸린 팀에서 이민호만 혼자 살아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그날 실종되었고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민호는 필사적으로 구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강봉식은 앨범을 덮고 서랍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봉투 안에는 당시 작전 관련 기밀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모두 폐기되었어야 할 자료들이었지만 강봉식은 진실을 찾기 위해 몰래 보관해 왔습니다. 문서를 펼치며 당시 상황을 다시 되짚어 봤습니다. 코드 블루 작전은 북한 첩보원 체포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전 개시 직후 적들이 미리 매복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누군가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봉식은 즉시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오랜 은신 생활로 단련된 본능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시장 근처에서 본 것 같은 젊은 남자가 건물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계속 위를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강봉식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 젊은 남자의 옆 얼굴이 왠지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그 얼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설마. 젊은 남자가 고개를 들어 강봉식이 있는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강봉식은 확신했습니다. 그 남자의 눈, 코, 입의 모양이 모두 기억 속의 누군가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강민수,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강봉식은 급하게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젊은 남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봤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환상이었을까요? 21년간 그리워하고 그리워한 아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서 보인 것일까요? 강봉식은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특수작전에 종사하며 기른 예리한 관찰력이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가 조사 요청입니다. 서진파와 연관된 인물 중 20대 후반 남성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키 약 175cm, 마른 체형, 짧은 검은 머리. 강봉식이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자신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교관님? 아니, 됐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문 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작전 시작까지 2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강봉식은 서랍에서 오래된 권총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21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총을 분해해서 점검하고 다시 조립했습니다. 숙련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만약 그 젊은 남자가 정말 민수라면, 그리고 그가 서진파와 연결되어 있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을 접어둘 시간이었습니다. 무고한 시장 사람들을 위협하는 조직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그 후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7시. 작전 시작까지 정확히 2시간이 남았습니다. 강봉식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본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교관님, 긴급 보고드립니다. 서진파 관련 추가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시 연락 주세요. 강봉식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신호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교관님, 지금 앉아 계십니까? 말하세요. 서진파 두목 이민호에 대한 과거 기록을 모두 조회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97년 코드 블루 작전 당시 이민호는 현장에서 실종된 강민수 중위를 구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강봉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수 중위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적에게 넘겼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봉식은 벽에 기대 몸을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강민수 중위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최근 서진파 조직원 명단을 확인한 결과 강민수라는 이름의 남성이 이민호의 최측근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신체적 특징이 모두 일치합니다. 강봉식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까 건물 앞에서 본 그 젊은 남자가 정말 민수였던 것입니다. 교관님 괜찮으십니까? 계속 말해보세요. 이민호는 강민수 중위를 21년간 자신의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거짓 정보를 주입했습니다. 아버지인 강봉식 대령이 자신을 버렸다고, 국가가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세뇌시켰습니다. 강봉식의 가슴에 예리한 칼이 꽂힌 것 같았습니다. 21년간 죽었다고 생각하며 그리워했던 아들이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를 원수로 여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현재 강민수는 서진파에서 강진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민호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충분합니다. 강봉식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안을 걸어다니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민호는 작전 중에 민수를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계획에 활용했습니다. 어린 민수를 납치해서 거짓으로 키우며 자신의 충실한 부하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민수가 아버지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채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강봉식은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군복 한 벌을 꺼냈습니다. 21년간 한 번도 입지 않았던 특전사 작전복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지고 늙은 얼굴이지만 군복을 입으니 예전의 위엄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에 달린 대령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권총을 허리에 차고 작은 단검을 부츠에 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에 걸린 군번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이것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본부가 아닌 다른 번호였습니다. 화면에 알 수 없는 번호라고 표시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봉식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1년간 그리워했던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낮아지고 거칠어졌지만 분명히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제 이름은 부르지 마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원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버렸잖아요. 작전 실패의 책임을 제게 떠넘기고 도망갔잖아요. 민수야, 그건 거짓말이야. 아버지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민호 형님이 모든 걸 알려주셨어요. 당신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강봉식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민호가 얼마나 교묘하게 민수를 세뇌시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장에서 당신을 봤어요. 김치 국물을 뒤집어 쓰고 무릎 꿇는 모습이 정말 볼품없더군요. 민수야, 아버지 말 좀 들어봐. 이제 게임이 시작됩니다. 오늘 밤 9시에 하월시장에서 만나요. 이번에는 정말로 끝을 내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봉식은 한동안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조직 소탕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21년간 이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든 것을 조작한 이민호가 있었습니다. 강봉식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쪽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들을 구하기 위해 그는 마지막 전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8시 30분. 작전 시작까지 정확히 30분이 남았습니다. 강봉식은 마지막으로 아들의 사진을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25살의 밝은 미소를 짓고 있던 민수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반드시 구해낼게. 그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월시장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결연했습니다. 밤 9시 정각. 하월시장은 낮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가로등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는 몇몇 늦은 손님들과 정리하는 상인들만 있어야 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진파가 아니었습니다. 움직임이 너무나 조용하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이동하며 각자의 위치를 잡아갔습니다. 택배 상자를 든 남자가 시장 입구 쪽에 섰습니다. 야채를 정리하는 척하는 중년 남자가 시장 중앙에 자리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으로 변장한 남자가 뒷골목을 지켰습니다. 모두 강봉식의 옛 부하들이었습니다. 21년 전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정예 요원들이 교관의 부름에 응답한 것입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그들의 실력은 여전했습니다. 강봉식은 시장 끝자락 그늘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 위험 있게 보였습니다. 21년간 잠들어 있던 전설의 지휘관이 깨어난 것입니다. 교관님, 모든 팀 배치 완료했습니다. 이어폰으로 들려오는 부하의 보고였습니다. 서진파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시장 중앙 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박철수가 이끌고 있고 뒤에 젊은 남자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강봉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젊은 남자가 민수일 것입니다. 이민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감시하세요.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강봉식의 숨이 멎었습니다. 21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키가 훨씬 커졌고 어깨도 넓어졌지만 여전히 어린 시절의 면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형님은 어디 계시죠? 민수가 박철수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민호를 진짜 형처럼 여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곧 오실 겁니다. 우리가 먼저 상황을 정리하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박철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 늙은이 정말 나타날까요? 나타날 겁니다. 강봉식이라는 남자가 어떤 놈인지 형님이 잘 아시거든요. 민수의 입에서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것을 들으며 강봉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팀원, 이동 개시합니다. 강봉식이 이어폰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간 시장 곳곳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택배기사로 변장한 요원이 박철수의 부하 하나를 조용히 제압했습니다. 야채 상인으로 위장한 요원이 또 다른 조직원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소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불과 3분 만에 박철수 주변의 부하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박철수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뭐야? 다들 어디 갔어? 민수도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 조직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 위험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강봉식이 정말 나타난 건가? 박철수가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수도 재킷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장 앞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신의 찬걸음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강봉식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당당히 걸어오는 그의 모습은 21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군요, 민수야. 강봉식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1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지만 그에게는 원수였습니다. 강봉식, 아버지라고 불러라.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민수가 권총을 꺼내 강봉식에게 겨누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총을 겨누는 상황을 보며 강봉식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민수야, 이민호가 너에게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이라고요? 당신이 저를 버리고 도망간 게 거짓말이라고요? 나는 한 번도 민수 너를 포기한 적이 없었어. 21년 동안 민수 너를 찾아왔었어. 민수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마세요.
형님이 모든 걸 알려주셨어요. 당신이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 바로 그때 시장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년이 된 이민호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부자 상봉이군요, 교관님. 이민호가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이민호, 드디어 나타났군. 강봉식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모든 비극의 원인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21년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들을 잃고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상상이 갑니다.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무슨 짓이라니요? 잘 키웠죠. 내가 당신보다 훨씬 나은 아버지가 되어줬습니다. 민수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와 이민호 사이에 자신이 모르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진실을 알 때가 되었군. 강봉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민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민호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 야, 민수, 강봉식 노인네 말 듣지 말어. 거짓말하려는 거야. 이민호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97년 코드 블루 작전을 기억하나, 이민호? 강봉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민호, 너는 작전 중에 적의 매복에 걸렸다고 보고했지. 민수가 실종되었고 이민호, 너만 간신히 살아 돌아왔다고 했어. 이민호의 얼굴에 잠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 이민호, 너는 적들에게 정보를 미리 넘겨준 것이었어. 무슨 소리를? 증거가 있어. 강봉식이 재킷에서 오래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전 당일 새벽, 너가 미확인 번호로 통화한 기록이야. 통화 시간은 정확히 7분이었고 그 전화 후 적들이 우리 팀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 민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너는 민수를 죽이지 않았고 대신 납치했지. 왜냐하면 민수가 너에게 유용했기 때문이야. 형님, 이게 정말입니까?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이민호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정말 집요하군요, 교관님. 21년이 지나도록 포기하지 않다니. 그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모든 걸 계획했어요. 코드 블루 작전도, 민수의 납치도. 민수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21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형님,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왜냐고? 돈 때문이지. 적들이 제시한 조건이 너무 좋았거든. 이민호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완벽한 선물이었어요, 민수야. 강봉식의 아들을 내가 키운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생각했지. 당신은 민수의 손에 든 권총이 이민호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너 아버지가 당신을 포기했다고 말한 것도 거짓이었어. 사실 그는 21년 동안 너를 찾아다녔지. 이민호가 마치 게임을 즐기는 듯 말했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탓했죠. 얼마나 한심했는지. 그만해.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21년간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겁니까? 나를 위해서지. 그리고 나쁘지 않았잖아.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가졌고. 이민호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야. 너도 네 애비 강봉식도. 이민호가 숨겨둔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빨랐던 것은 민수의 반응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민수가 이민호의 총구를 쳐올렸습니다. 총알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가 맞습니까?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강봉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아들아. 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강봉식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21년 만에 진정한 재회였습니다. 감동적이군.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야. 이민호가 다시 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변에서 적외선 조준점들이 그의 몸을 향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강봉식의 부하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민호는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항복해, 이민호.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어. 이민호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방향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봉식, 당신이 이겼군요. 이건 승부가 아니야. 정이지. 강봉식이 이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는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쳤어. 그리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혔어. 난 후회하지 않아.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할 거야. 그럼 이제는 법이 당신을 심판할 거야. 강봉식이 수갑을 이민호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민수는 한쪽에서 이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거짓이었다는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강봉식이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가 늦었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민수가 강봉식의 품에 안겼습니다. 21년간 얼어붙었던 부자의 정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동을 듣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김순자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강봉식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난 거죠? 그래, 아들아.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하월 시장의 아침은 평소보다 더욱 활기찼습니다. 서진파가 사라진 후 상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과일 가게 할머니는 싱싱한 사과를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있었고 정육점 아저씨는 신나는 트로트를 흥얼거리며 고기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정든집 국밥집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봉식과 함께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민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순자가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 부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밥 2그릇 주세요. 강봉식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어떻게 드릴까요? 아버님처럼 순한 맛으로? 아니요. 저는 좀 매운맛으로 해주세요. 민수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원망하던 그의 얼굴에서 이제는 평온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김순자가 국밥을 끓이며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21년간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민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강봉식이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말없는 위로였지만 민수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뜨거운 국밥 2그릇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김순자가 특별히 신경 써서 끓인 것이 티가 났습니다. 김치도 새로 담근 것으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김치가 특히 맛있어 보이네요.
강봉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 전 김치 국물을 뒤집어 쓴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웃어넘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정말 무서우셨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다. 다만 안타까웠지. 저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빠져 있는지. 저도 그런 길에 있었는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어린 나이에 거짓에 속은 거였으니까. 강봉식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응? 처음으로 따뜻한 음식을 먹는 기분이에요. 강봉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들이 21년간 얼마나 차가운 세상에서 살아왔는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매일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네, 아버지. 부자가 조용히 국밥을 먹는 동안 김순자는 부엌에서 이들을 지켜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혼자서 쓸쓸히 밥을 먹던 강봉식이 이제는 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계산이요. 식사를 마친 강봉식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서비스예요. 특별한 날이잖아요. 아니에요. 정당한 값을 치러야죠. 강봉식이 지갑을 꺼내려 하자 민수가 먼저 돈을 냈습니다. 제가 낼게요, 아버지. 고맙다, 아들아. 부자가 국밥집을 나서자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조용한 할아버지로만 알려졌던 강봉식이 사실은 모든 것을 해결해준 영웅이라는 것을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덕분에 편히 장사할 수 있어요. 상인들의 인사에 강봉식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이뤄낸 일이죠. 민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권력을 가져도 겸손하고 인정받아도 교만하지 않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시장을 걸으며 민수가 물었습니다. 글쎄, 특별한 건 없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매일 국밥 먹고 책 읽고 아들과 이야기하고 저도 그런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럼 함께 살자. 새로운 집을 구해서. 정말요? 당연하지. 21년을 못 함께 살았는데 이제라도 부지런히 따라가야지. 두 사람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웃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봉식은 혼자 시장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 전 이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던 공중전화 부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부입니다. 강봉식입니다. 공식적으로 복귀 신청합니다. 교관님, 정말이십니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위험한 작전은 안 합니다. 대신 젊은 요원들 교육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교관님 같은 분이 필요했거든요. 강봉식이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부자는 다시 정든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식사를 위해서였습니다. 또 오셨네요. 김순자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 것 같아요. 이곳이 저희에게는 특별한 곳이거든요. 강봉식이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국밥 두 그릇을 보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거죠? 그래, 아들아. 진짜 시작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행복할 거야.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으니까. 시장에는 저녁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따뜻한 국밥 냄새와 함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강봉식은 목에 걸린 군번줄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요. 21년 동안 찾아주셔서요. 아버지니까. 당연한 거야. 두 사람의 국밥 그릇에서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처럼 부자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월 시장의 밤은 평화로웠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평범한 행복이 계속될 것입니다.